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적이 있나요? 간혹 몇 번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항상 깨어나 보니 괜찮아서 병원에 가지 않고 지켜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소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의식을 잃으셨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신경 쓰이는 것들을 해결해드리는 신경과 전문의 황재춘입니다. 의식을 잃는다는 것, 마치 뇌가 한번 멈췄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의식소실의 위험한 원인들과 반드시 검사가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식소실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서 생기는 실신이고, 다른 하나는 뇌의 정기적 이상으로 발생하는 뇌전증입니다. 먼저 실신이 일어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리 뇌는 끊임없이 많은 양의 산소와 포도당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심장은 1분에 약 750ml 정도의 혈액을 뇌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신체 전체 무게의 뇌는 2%밖에 되지 않지만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의 25%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 뇌혈류량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슷하게 유지시켜주는 조절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뇌혈류량이 20% 이상 감소하면 어지럼증이나 식은땀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50% 이상 감소하게 되면 의식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드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또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신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데요. 심장 리듬이 갑자기 느려진다거나 빨라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특징적으로 의식을 잃기 전 전조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갑자기 쿵 하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히거나 다른 곳을 다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전조 증상이 있더라도 가슴 통증이나 약간의 두근거림 정도인데, 만약 이런 증상이 있다면 심근경색이나 심각한 부정맥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장 질환으로 인한 실신은 운동할 때도 발생할 수 있고 가만히 있을 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환자분 중에는 평소 아주 건강하셨던 40대 남성분이셨는데 걸어가는 도중에 갑자기 쓰러지시고 검사해보니 심장에 아주 심한 부정맥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신이 발생하는 두 번째 원인은 바로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실신입니다.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심하게 좁아지면서 생기는 것인데요. 특히 뒤쪽 목으로 올라가는 척추동맥이 막힌다거나 이 양쪽 경동맥이 동시에 좁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좁아진 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혈액이 흘러가지 않아서 의식을 잃게 되고, 다행히 혈관이 다시 뚫리게 되면 증상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은 이것이 일시적인 증상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다음에는 혈관이 영영 막혀서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는 목을 돌린다거나 뒤를 보면서 어지럽고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좁아진 혈관이 주변 구조물에 눌려서 막혀서 생기는 것으로, 이럴 때는 반드시 뇌혈관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실신이 발생하는 세 번째 원인은 자율신경 이상으로 인한 실신입니다. 실신이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한데요. 대표적으로 미주신경성 실신이 있습니다. 앞서 뇌에는 지속적으로 일정한 혈액이 공급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것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시스템이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 이상이 어떻게 실신을 일으키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은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눕니다.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긴장시켜서 에너지를 내고 흥분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도망을 친다거나 싸워야 될 때 이 교감신경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와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이완시키고 에너지를 축적하는 쪽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쉴 때 편안한 상태에서 부교감신경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상황에 맞춰서 끊임없이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균형이 갑자기 깨지면서 부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은 혈압과 맥박이 급격히 떨어지고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실신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율신경 이상으로 인한 실신은 특징적으로 쓰러지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이 메스껍다거나 식은땀이 나고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거나 점점 좁아지면서 어떻게 변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귀에서 이명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발이 차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자율신경 이상으로 인한 실신, 대표적으로 미주신경성 실신이 잘 생기는 특정 상황이 있는데요. 움직이지 않고 오래 서 있을 때, 그리고 더운 곳에 있을 때 이런 경우에서 잘 생기고, 갑자기 놀란다거나 피를 붓고 주사를 맞을 때, 또는 배가 아프다거나 소변을 오래 참고 화장실을 가거나 화장실에서 다시 나오는 경우에서 미주신경성 실신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제 진료실에서 보면 지하철에서 오랫동안 서 있다가 쓰러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갔다가 있는 도중에 쓰러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특히 여름철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 미주신경성 실신인 경우에서는 눕게 되면 심장과 머리가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되면서 의식이 회복하게 됩니다. 다리를 올려준다거나 하면 좀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데요. 이 미주신경성 실신이 위험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처음에 발생했을 때 이것이 다른 위험한 원인에 의한 실신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신이 의식소실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다른 원인인 뇌전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신과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는데요. 뇌의 정기적 이상으로 발생하는 발작인 것입니다. 뇌전증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의식을 잃기 전후에 기억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불안정해지면서 경련 발작, 특히 팔, 다리가 뻣뻣해진다거나 움찔움찔하는 양상의 경련이 있을 수 있고요. 만약 이것이 전신으로 퍼진다면 뇌가 전체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서는 혀를 깨문다거나 혈관을 지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발작 후에는 한동안 뇌가 지쳐서 잠을 자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발작 후 기간이라고 하고, 짧게는 수분에서 수십 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신과 뇌전증을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신에서는 심장의 문제라든가 혈관의 문제라든가 또는 자율신경의 이상으로 인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실신 환자에게 뇌전증 약을 계속 쓴다고 해서 치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뇌전증 환자에서는 다른 원인이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뇌전증 치료를 잘 해준다면 증상이 재발 없이 잘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 의식소실 환자에게 다양한 검사들을 통해서 이 각각의 원인을 구분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검사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실신을 확인해야 됩니다. 기본 심전도, 24시간 심전도, 운동부와 심전도 등을 통해서 부정맥이나 여러 가지 다른 심장 질환을 확인합니다. 또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심장의 구조적인 문제, 심장 판막이라던가 심장벽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종양 같은 것이 없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뇌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것은 초음파, CT, MRI 등을 통해서 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율신경 기능 이상으로 인한 실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율신경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경사기 테이블 검사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뇌전증이 의심될 때는 반드시 뇌파 검사를 하여서 불안정한 뇌의 정기적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럴 때 꼭 응급실을 가야 하나요 하는 건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는 반드시 바로 응급실을 가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전조 증상이 없이 갑자기 쓰러진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우에서는 심장성 실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슴에 심한 통증이나 심한 두근거림이 있으면서 의식을 소실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서는 심근경색이나 심각한 부정맥이 원인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발작이나 경련이 동반되는 경우인데요. 특히 처음 발생한 발작은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뇌종양이나 뇌염과 같은 심각한 뇌질환이 있고 그것의 첫 증상으로서 발작이 발생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뇌 영상 검사를 포함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의식 소실이 있고 5분이 지나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때는 반드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됩니다. 보통 실신,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미주신경성 실신은 보통 수초에서 수분 내에 회복하게 됩니다. 만약 5분 이상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쓰러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다면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서 CT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식 소실이 처음 일어났을 때는 이것이 단순한 미주신경성 실신인지 아니면 위험한 질환의 신호인지 판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한 많은 검사를 한꺼번에 시행하고
위험한 원인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의식 소실은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증상입니다. 이번에는 의식을 회복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기에 원인을 확인하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지만 만약 늦게 발견해서 치료가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증상이 재발하면서 의식 소실뿐만 아니라 심장 마비라던가 아니면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의식 소실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꼭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